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우리나라 바다낚시 최고의 인기 어종인 감성돔을 낚으러 전라남도 진도군을 찾은 민병진. 하지만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급격히 떨어진 수온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최악의 낚시 여건 속에서 민병진의 병풍도, 관매도, 감성돔 공략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누가 하나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누가 하나 확 걸렸어요. 아우, 바람 속에. 이야, 이거 진짜. 병풍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속해 있는 섬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다. 섬의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길게 놓인 모습이 병풍을 닮았다고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 진도 서망항을 출발해 약 1시간 정도 달려 병풍도에 도착했다. 민병진은 바로 이곳 병풍도에서 감성돔을 노려볼 참이다. 하지만 물색도 탁하고 수온은 전날보다 더 내려간 11도를 넘나들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피싱의 민병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겨울 감성돔을 낚아보려고 병풍도에 왔습니다. 그 병풍도는 옛날부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낚시에 입문하고 나서 처음 도착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시퍼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저 연두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닌 그 중간색이 딱 돼가지고 글쎄요, 바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 그 저 약간 좀 비가 온 댐물, 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물색인데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은 과연 여기서 지금 감성돔이 지금 낚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일단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 감성돔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 있다 치고, 그 다음에 그 크릴로 해가지고 어떤 그 유인을 하는 것보다도 이 집어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세팅을 지금 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되면은 이 집어제에 그 보통 이게 크릴 두 개에 하나씩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크릴을 반을 일단은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할 낚시가 아니라 좀 아침에 한 두서너 시간 정도 할 양을 가지고 그 지금부터 그 밑밥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릴에다가 그다음에 약간 그 마늘이 좀 들어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투가 되는 좀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어필하게끔 그 보리, 그다음에 이렇게 흰색 때는 곡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일단 세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그 아미노산 계통으로 이 겨울에 좀 더 이렇게 그 먹으려고 하는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잠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한번 스타트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감성돔이기 때문에 쪼는 것보다도 반해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 것만 녹이고 원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전 낚시에 사용할 밑밥을 준비하는 민병진. 요건 제가 이제 이런 쓰레기를 담으려고 비닐봉지가 커요. 이 정도 크기면은 제가 여기서 한 이틀 동안 어질른 거를 그 전부 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뱅이돔 같은 경우에는 크릴을 잘게 이렇게 그 부시고 써는 쪽으로 나가는데, 오늘은 감성돔이 타깃이다 보니까 크릴을 갖다가 잘게 쓸지 않고 그냥 그 발로 얼어 있는 것만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대로 형체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쓰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좀 덜 부서진 녀석들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뭉쳐 있는 것만 이렇게 피는, 그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녀석인데, 통상 제가 이제 이게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녀석들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넣어보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하얀 보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녀석은요. 그 다음에 요거는 1kg짜리인데 마찬가지로 요것은 똑같은 감성돔 집어제지만은 어려운 낚시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감성돔을 낚아보려는 작전을 짜내고 있다. 그 보리 같은 건 좀 드물고요, 약간 그 녹말가루 성분이 있어서 나중에 물을 넣고 이렇게 배합을 하면은 그 터지지, 그러니까 잘 점도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딱 맡아보면요, 마늘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이 전체적으로 그 5%가 넘어가면은 역효과가 나요. 적당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부 다 그 해버리면은 조금 그렇게 별로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집어자하고 섞어서 마늘의 냄새만 살짝 풍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꽉 안 채우는 게 뭐냐면은, 이게 꽉 채우면은 나중에 섞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물을 넣기 전에 이 녀석은 이렇게 여기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 밑밥이 이제 통과되면서 힘 안 들이고 잘 섞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써보면은, 구멍이 꽉 막힌 거 있으면 이게 밀어야 되거든요.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낚시점에서 밑밥을 다 개주거나 기계로 이제 하는 게 적인데, 이렇게 현장 나서 할 때는 이런 거 하나 좀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요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미리 또는 물인데요, 그 지금 수온이 배에서 내릴 때 어탐기로 봤을 때 11.5에서 한 11.8, 또 11점도 안 되네, 11.5에서 10.5도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온이 조금 선장님 말씀에는 어제까지는 13도가 나왔대, 어제까지는요. 근데 오늘은 11도, 10도. 그러면은 수온이 얼마큼 빠진 거냐면은 2도에서 3도가 떨어졌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면서 물도 이거보다 맑았대요. 근데 물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내 말씀이 힘들겠는데요 하고 말씀을 하셔서, 자꾸 불길한 말씀 하지 그만하십시오 내가 그랬는데, 사실 좀 불길합니다.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밑밥 개는 거를 제가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밑밥 주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습니다. 기역자로 이게 잘 하라고. 그걸 쓰는데 제 스승인 그 일본의 그 니와 명인이 그걸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다시 나사를 풀러서 딱 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그 수저 있죠, 숟갈 가지고, 그 숟갈이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라졌냐고 묻더라. 아니다 그랬더니, 그 숟갈 가지고 비빔밥을 그렇게 잘 비비면서 왜 일부러 이렇게 꺾어서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꺾어진 거하고 핀 거하고 그때 이제 한번 써보니까 확실히 비빔밥 비빌 때 쓰는 그 숟갈식으로 펴져 있는 게 낫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더 편해요.
이제는 이제 밑밥은 거의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할 것이 뭐냐면 이제 기타 도구 세팅이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넣고, 이거는 이제 솔체를 물을 넣어서 이걸 이제 던지는데, 일단 저쪽에 할 거 이렇게 던지지만 요 녀석이 여기에 그 밑밥 그 짜투리가 많이 묻어 있으면은 나중에 여기서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닦아가지고 요렇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면은 이게 잘 떨어지죠.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저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미끼통입니다. 미끼통 거리입니다. 거리. 맞춰가지고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겨울이니까 뭐 괜찮으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크릴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은 이 밑밥통은 세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가서 밑밥을 좀 던지고. 밑밥이 완성됐다면 채비를 세팅하는 동안 집어 효과를 얻기 위해 공략 장소에 듬뿍 뿌려준다. 채비하기 전에, 채비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미리 요 포인트에다가 밑밥을 이제 던져 넣는 거죠. 그래서 한 20주걱 정도 해서 이 밑밥이 이제 퍼져 가지고 이 주위에 만약에 그 감성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오게끔. 근데 물이 이리 갈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발 밑에다가, 그러면은 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일단은 스타트가 여기가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너무 멀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기서부터 스타트가 돼가지고 만약에 빠지는 물이면은 저 영향이 저쪽에서만 받아가지고 다시 그 대상어를 이쪽으로 불러들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발 밑에다가 주로 뿌리는데, 지금 계속 지금 머릿속이 이 물색에서 과연 감성돔이 밑밥을 보고 오겠냐. 제 생각에는 보고 온다는 것보다도 아마 이런 냄새로 모으는 게 한 7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생활을 했던 감성돔이라 그러면은 이런 물속에서도 먹이 찾는 훈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들이 이제 생존해 있을 거고, 맑은 물에서 살던 감성돔이 오게 되면은 반장님이 되겠지만은 어차피 뿌연 물에서 생활을 했던 감성돔이라 하면은 아마 이렇게 뿌려도 나름대로 그 물고기 본능으로 아마 찾아가지고 이제 올 겁니다. 이 정도 이제 해놓고 저는 이제 본 채비를 하겠습니다. 밑밥을 충분히 뿌려뒀으니 감성돔들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며 채비 세팅에 들어가는데, 민병진은 요즘 간편하고 빠르게 채비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오늘 역시 사전 정보를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활동성이 떨어져 있을 감성돔을 낚기 위한 방법으로 오비찌를 세팅한 안유동 채비가 완성됐다.
영하는 영하인가 보다. 크릴이 녹여놨는데요. 바깥 온도에 가지고 다시 지금 얼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바람과 물속을 전혀 볼 수 없는 탁한 바다, 그리고 전날보다 더 내려간 저수온. 정말 어우, 쉽지 않은 낚시 여건이다. 이건 나라도 지금 제가 감성돔이라도 이렇게 차가운 물기를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의문시가 되네요. 병풍도에서의 생애 첫 캐스팅이 시작되는데, 첫 캐스팅은 낚시를 함에 있어 언제나 설레임을 안겨다준다. 자신감과 투지, 기대감이 최고조로 불타오른다. 지금 저 찌가 보였다 말았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 찌를 잔전부력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 5비치인데 5비에 4비를 달고 거기다가 빗봉돌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면은 같이 따라갔다가 파도가 쓱 올라올 때 무척 그 잔전 부력이 그 부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파도를 못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끼를 좀 더 그 밑에서 많은 그 요동을 안 치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심이 약 한 10m, 9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약 한 1m 정도 더 길게 이렇게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찌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채비가 통통통 이 바닥을 끌면서 찌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 유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찌가 쑥 들어갔거든요. 요런 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작은 녀석이 입질하는 경우가 하나, 그 다음에 채비 자체가 미끼가 바늘이 바닥에 걸려가지고 밑걸림이 돼가지고 찌만 밀려가는 현상. 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끌어보겠습니다. 끌려오는데요. 그럼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미끼를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미끼가 이제 붙어 있는지 있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재차 투입을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에선 별 반응을 찾지 못했다. 물이 지금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깐난하게 왜 이렇게 방바닥 이렇게 기어가는 그 정도 저 스피드인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밀려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장님 얘기는 그래. 물이 이리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역류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지형이 그래요. 이 바깥에서 물이 많이 밀려오면 저기가 막히다 보니까 물이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좀 물이 저쪽으로 약간 조금이라도 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높아지면 그 무게로 다시 역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 병풍도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한 밑밥, 채비, 캐스팅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간히 던지는 이 밑밥에 유혹이 돼서 대상어가 들어와서 미끼를 먹고 찌를 가져가는 이제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필드, 자, 물 색깔 이렇죠. 수심 나왔죠. 부력 체크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줄, 목줄, 바늘 세팅했죠. 그 다음에 대략 포인트라고 예상되는데 밑밥 계속 뿌리고 있죠. 나머지는 감성돔이 제 미끼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 필드에다가 풀 수 있는 제 낚시 기술은 지금 현재 다 투입한 상태예요. 기다리는 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바닥층을 박박 긁어가며 붙고 있는 민경진. 하지만 입질이 없는 상황. 이거 뭐. 야, 이거 잡아 한 마리 없어. 일 났는데. 바닥에 우럭새끼를 좀 낚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참네.
물이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아까보다는 약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밥 치는 각도도 좀 더 이 조류가 그 흘러 들어오는 입구 그 상단부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정도 흙탕물인데도 과연 보일까? 미끼가 이 물고기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정도 흙탕물인데도 과연 보일까? 미끼가 잡어가 하나 물었어요. 잡어가. 아니 그런데 채비를 감아들이던 중 뭔가 걸려들었다. 지금 얻으려고 당기는데 잡어가 한 녀석 물어내.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바닥을 탕탕탕탕 긁으니까 작은 크기의 노래미. 이 엄동설 안에 노래미가 하나 낚였습니다. 방송에서요 이거 어떻게 그 풀리냐고 묻더라고요. 이 바늘빼기 가지고 이게 제가 쓰는 이제 바늘빼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안창거리 해도.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바늘빼기 도구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달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다. 통통 튀는 거는. 자, 물속에서 잘 나오는 보세요. 수온을 지금 이렇게 빼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은 나옵니다. 바늘빼기 도구는 물고기에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체온이 직접 닿지 않으므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쓰는 바늘빼기를 잘 쓰시면은 고기를 만지지도 않고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이 계속 이쪽 가니까 이제 좀 왼편으로 던져가지고 왼편 쪽을 좀 깊게 봐야겠어요. 진도에는 병풍도, 맹골도, 복고군도, 관매도 등의 빼어난 낚시터들이 즐비하다. 이 중 병풍도는 시즌 따라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인데 특히 겨울 시즌에는 평균 40에서 55cm 크기의 감성돔들이 잘 낚이는 영 포인트가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네요. 저기 저 거품기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비는 이제 다 내려갔어요. 이 채비가 완전히 안 내려가게 되면은 찌가 계속 뜬 상태고, 채비가 완전히 그 봉돌 무게로 내려가서 찌매듭에 찌가 닿으면은 저렇게 이제 잘박잘박 가라앉았다 떴다 하는 저 현상이 이제 생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채비는 이제 충분히 가라앉았고, 지금부터가 이제 입질을 받는 타이밍 때가 되겠죠. 칼바람과 저수온에 맞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 아무리 어려운 낚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낚아야만 하는데 이것이 전문 낚시인 민병진의 몫인 것이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갖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 후회 없는 낚시를 해야만 한다. 아까 그 노래미 한 마리로 정말 끝이려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미끼는 그냥 그냥 계속 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옵니다. 이거 좀 더 한번 바닥을 긁는 듯한
이쪽으로 연출하게 수심을 더 깊게 잡아가지고 아예 바닥을 그냥 느릿느릿 크릴이 바닥을 스치면서 지나가게끔 수심을 좀 더 좁아야겠어요. 채비를 던졌다 걷어들였다 반복하는 사이에 오전 2-3시간 낚시용으로 만들었던 밑밥은 벌써 동이 나고 말았다. 그만큼 입질이 없으니 전투적인 밑밥 운용술이 뒤따른 것이다. 포인트를 옮겨 사용할 예정이었던 밑밥을 이곳에 좀 더 투자해 보기로 하는 민경진. 지금 같은 날씨 상황 속에선 이동할 만한 포인트를 찾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인 만큼 비록 꽝을 칠지언정 여기서 승부를 걸어볼 셈인 것이다. 다시 두둑해진 밑밥을 양껏 뿌린 뒤 채비가 던져졌다.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민경진. 낚시를 하는 동안 늘 머릿속에선 그림이 그려지는데 채비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부터 낚시의 전 과정은 상상 속에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생각대로 대상어가 낚여주기만 한다면 그날의 낚시 즐거움은 배가 된다. 오전 낚시는 끝났어요. 현재 그 상황이 전혀 안 반영하고 이 바다만 지금 점점 거칠어지면서 물색이 전혀 돌아오질 않네요. 그 1시가 아마 완전 간조가 되니까 그때 물이 들물로 바뀌면서 그때 한번 변화를 노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간조 되기 전에 1시간 전을 집중적으로 노리기 위해서 새로 이제 밑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스타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 방향 뭐 이렇게 현재 첫 캐스팅을 한번 해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다행히 이쪽이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물이 조금 온화해요. 그리고 계속 태양이 이제 여기 내려 찌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물이라도 좀 수온이 좀 올라가서 좀 대상어의 그 활성도를 좀 높여서 좋은 입질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밑밥 가지고 일단 불러 모으는데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한번 쓱 가져가 가지고 점잖게 이렇게 수온이 아주 찬데 이 견디는 거는 이 작은 감성돔보다 노성어들, 뭐라 그럴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온이 찬데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등 감성돔철이라 그래가지고 영등철에 큰 녀석이 낚인 이유가 대략 그때가 그 수온이 바닥을 때리고 나서 약간 좀 이제 그 상승할 때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온은 굉장히 차요. 그랬을 때 이 작은 녀석들은 아직까지 그 찬 수온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좀 늦게 4월달쯤에 움직여주고 산란을 하기 위해서, 또는 5월달에 움직이는데, 영등 때 보면은 추자도 같은데 이제 영등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해가지고 육자급을 노린다 했을 때는 이제 그때 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병풍도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육자 움직임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 그 시즌을 그런 습성을 좀 잡고서 조금 큰 녀석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오다가 선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녀석들 씨알은 맹골이 더 좋답니다. 평균적으로 씨알을 봤을 때 병풍도는 마리수, 맹골은 그래도 씨알이 좋대요. 근데 사실은 좀 맹골로 가고 싶었다 했는데 이게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병풍도는 이게 산이 좀 높대요. 이게 섬이.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큰 의지가 되는데 거기는 좀 낮다 보니까 이 바람이면은 뭐 낚시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가 병풍도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상황은 뭐 갑자기 며칠 전서부터 불어닥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맹골이나 병풍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뭐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어요? 민병진 입질이 찾아왔다. 큰 건 아닌데요. 큰 건 아닌데요. 입지가 들어가가지고 저기 해봤더니 뭐지? 툭툭거리는데요. 이게 큰 녀석은 아닌데 과연 어떤 녀석일까? 툭툭거리는 게 뭐든지 간에 툭툭거리지만은 감성돔 툭툭거리.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 감성돔이다. 감성돔 한 마리 낚았는데 야 이게 정말 감성돔 1호 바늘에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특이한 게 비늘 끝, 요 끝이 까매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색깔이 그 채색이 옅네요. 아주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병풍도 감성돔답지 않게 비록 작은 크기이지만 오늘의 대상어가 드디어 모습을 1, 2, 드러냈다. 3. 하나 둘 셋 우샤. 작지만 감성돔이 낚여주었으니 이제는 좀 더 큰 녀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밑밥을 한 20주걱 정도 발밑에 이렇게 던지고 그 뒤편을 노렸어요. 왜냐면 물이 좀 약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찌가 떠 있다가 얘기하는 도중에 보니까 한 20초 정도가 됐는데 이게 떴다 내렸다 하는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찌가요. 그래가지고 살짝 당겼더니 그 쿡쿡대는 거는 강성돔하고 좀 비슷했어요. 근데 중량감이 전혀 안 나가가지고 설마 저렇게 살감성돔일 줄은 모르고 유사한 녀석인데 뭐 노래미가 또 이런 식으로 입질을 하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애기 티를 못 벗은 감성돔이 이 흙탕물에서 일단 나오네요. 이 낚시 패턴에 녀석들이 계속된 반응을 보여준다면 오늘 낚시를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작은 녀석이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집중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찌가 위아래로 노는 지금 물이 탁해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은 평소 움직임하고 조금 틀리면은 견제를 한다든지 줄을 더 준다든지 해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건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닥 걸림인지를 다른 액션을 취해가면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마리의 작은 감성돔이 낚인 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낚시를 시도해봤지만 더 이상 입질은 오지 않았다. 아쉽지만 다음 날을 기약해보기로 하는데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은 전날보다 기상이 더욱 나빠져 병풍도 진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이 관매도의 부속섬이다. 관매도는 맹골도를 기준으로 해서 진도권의 감성돔 낚시터로 꽤나 유명한데 크기보다는 마리수 조가가 보장되는 곳이다. 하지만 바람도 강하고 전날보다 수온은 더욱 떨어져 9도를 넘나들 정도다. 얼떨결에 내렸어요. 새벽에 어제 요만한 녀석 낳고 약이 올라가지고 다시 병풍도를 도전했는데 아마 저쪽인 것 같아요.
그 배 안에서 얼떨결에 누르니까 병풍도 그 갯바위 보고 아 이제 선장님이 이름을 부르면 내려야겠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배가 병풍돼서 그 유턴을 해서 관매도로 왔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또 잠깐 졸았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내렸는데 관매도는 관매도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이 이 북서풍으로 지금 대단히 불어가지고 약간 좀 등을 졌는데 탁 보니까 이거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도 수온이 어제보다 1도가 또 더 떨어졌대요. 어저께 10몇 도였는데 지금 9.8도인가 그래가지고 또 수온하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이렇게 조그만 만처럼 생긴데 여기서 기대는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한 이만한 녀석을 지금 내가 낚아보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김치국을 한 사발 마시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감성돔이 낚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날씨가 허락하는 한 도전을 멈출 수는 없다. 낚시가 시작되고 예년에 없던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엄습한 대한민국. 사방팔방 바람 한 점 피할 곳 없는 이런 갯바위에서의 추위는 더욱 살을 내는 듯하다. 다행히 해가 뜨면서 조금의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 바람이 조금 죽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살을 에이는 그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제는 바람이 좀 줄었어요. 해가 이쪽에 있거든요. 좀 뭐랄까 따스하다 그럴까요? 아주 그 에이는 추위 속에서 조금씩 따스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날씨입니다. 요 정도면은 뭔가 그 견딜만한데 자꾸 그 수온이 어제보다 1도 이상이 또 떨어졌다는 것이 그 온도가 9도라 그러면은 이게 9도면은 감성돔이 보통 5, 6도가 되면은 거의 월동 상태 들어가거든요. 감성돔 낚시에 있어 적정 수온은 흔히 섭씨 14도에서 21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9도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전날 10도에서 11도를 보이던 것보다 1도 정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낚을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더 낮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 감성돔이 낚여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처럼 가느다란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민병진. 이번에 만약에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 수온에서도 한번 그 감성돔의 입질을 받아서 낚는다면은 그 저의 그 낚시 인생의 어떤 그 페이지에 하나의 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아주 그 남는 뭐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북극 대륙에 있는 뭐 얼음이 좀 녹아 가지고 북극의 온도가 이제 그저 녹으면서 따뜻해진 공기가 북극의 무슨 뭐 찬 기온을 갖다가 기온의 그 바람을 남쪽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이런 한파가 생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그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낚는다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제가 시도를 민병진, 챔질. 뭔가 물어줄 것 같은데. 도구가 하나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간절한 바람이 기적 같은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 뭐 하나 확 걸렸어. 아우, 이 바람 속에. 이야, 이거 진짜.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바람이 부니까. 어쨌든 크든 작든 감성돔이면은 내가. 아우. 긴장했다, 긴장했어. 하지만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노래미. 어우, 지금 노래미가 얼음장 같아. 어휴, 손도 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 30cm가 넘는 노래미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흥분되는데요. 그래요. 툭툭 하면서 치는데 혹시나 약간 중량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추워. 저한테 즐거운 마음이지만은 대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맙다. 모처럼 만난 생명체인 노래미. 잘가. 안녕. 다시 민병진의 낚시는 시작되고 하지만 철수 직전까지 더 이상 입질은 없었다. 한시 철수거든요. 1시 15분인데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레이트 피싱 이번 병풍도 감성 낚시는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온이 차더라도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하향세를 보일 때 하는 낚시는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온이 하강할 때는 이 낚시에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나름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또 이렇게 하강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낚시를 할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추운 날씨에 손, 코, 귀 얼어가면서 나름 추위를 즐기는 낚시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고 또 미련이 참 많이 남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추워도 약은 모르네요. 그레이트 피싱의 민병진이었습니다.